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지 전화 연결 직접 해서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당대표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1야당 대표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궁금한데 이틀 전에 천안함 유족들 만났을 때에 현충원을 가장 먼저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충원 참석 말고 그거 말고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공약사항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당직 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토론 배틀을 통해서 저희가 빨리 뽑으려고 합니다. 네네. 6월 중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에 다가오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제가 공약했었는데 네. 그것을 필요한 교육 체계랑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을 1호 업무 지시로 아마 내릴 계획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필수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상계동 카페에서 만나서 합당 논의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언제 예. 만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당 당대표 지내시고 계신 안철수 대표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안철수 대표께서 지역위원장 모집에 대해서 보류한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한다고 의사를 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저희 자택은 진짜 1k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회에서 저희가 만나서 당 대표 간의 어떤 회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저희가 뭐 원래 사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네네. 또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를 제안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 야권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거의 90%까지 진척시켰다라고 말을 하던데 차라리 주 전 원내대표한테 맡기는 게 다른 일들이 하실 일이 많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용 대표께 지난번 토론에서 여쭤봤고요. 네. 현재 그 진행 상황에 대해 가지고 따로 제가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용 대표께서 워낙 그런 또 협상이나 아니면 이런 통합 과정에 있어서 뭐 달인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가 조용 대표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다만 이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 대표로서 그때 주호영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와 하셨을 때 협상과 달라진 부분이 지금 좀 있거든요. 네. 아까 언급했던 지역위원장 모집도 그렇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 당이 세세히 살펴보고 네. 협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 관계. 일단 윤 전 총장 핸드폰 번호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선거 때부터 다른 네. 후보들이 특정 이름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그 특정 인물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지금 또 진행자께서도 저한테 물어봤지만은 제가 뭐 한 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네. 여러 대선 주자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윤 전 총장과도 전화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뭐 긍정 부정도 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런 질문에는 제가 네. 좀 답하는 것이 오히려 대선 경선의 공정 관리에 네.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당을 노선 버스에 비유를 하셨고 버스는 네. 정시대로 움직인다. 타지 않으면 탑승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저는 뭐 어쨌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일정표와 어쨌든 서는 정류장을 공지해야지만 노선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가정법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정류장에서 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네.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현실에서는 보면은 뭐 언급되는 분들, 뭐 윤석열 총장과 거기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뭐 홍준표 전 대표까지 네. 저는 지금 뭐 합류를 굳이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노선버스의 첫 번째 정류장에 서 있는 경선 시작 시점도 저희가 일정표를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8월 한 중순쯤 말쯤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충분히 다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탑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에 열띤 토론하는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나경원 후보와의 감정의 골이 좀 너무 깊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당내 당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심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까 결과 발표난 뒤에 나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눴고요. 나 대표님께서 뭐 축하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나 대표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저는 나 대표님이 이번에 당원과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셨던 것처럼 네네. 우리 당의 지도자급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주 깍듯이 대우하고요. 무엇보다도 역할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네. 대선 과정 중에서 아주 큰 역할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당대표 수락 연설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비빔밥 샐러드 볼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예. 혹시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이 참모진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정한 컨셉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뭐 보좌진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해당했던 모든 연설이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 직접 구성하고 쓰는데요. 네. 그 사실 용광로론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지금까지 통합의 이론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다 녹여가지고 한 가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대통합,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당에 참여하면은 탄핵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경제에 특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희의 정강 정책에 크게 위배되지만 않는다면은 네.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유지한 채로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원래 샐러드라는 거는 다 이렇게 야채 각각의 맛이나 식감이나 이런 걸 유지해야지만 샐러드가 맛있는 거지. 그렇죠. 샐러드를 갈아버리면 그게 녹즙이지 샐러드입니까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샐러드 볼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어떤 다양성을 유지하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또 한국적 정서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비빔밥에 제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렇죠.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얹힌 고명이라는 것이 계란은 계란다워야 되고 당근은 당근다워야 되고 네. 상추는 상추다워야 되고 이런 것이 특징인데 비빔밥도 갈아버리면 그게 무슨 비빔밥입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네네. 각각의 고유한 개성,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검찰로서 각자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대표적인 것이 탄핵일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당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젖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전화를 나눠봤습니다.